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이로.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고동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자,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주사파 어린이들,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레임덕이 빠진 문재인 정권 돌파구는 북진 통일부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9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또 후원을 또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뭐 카톡으로도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막 하시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힘내가지고 더욱더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 돌파구는 북진 통일부. 일단 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날 오전 1시 30분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 4.5기 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하늘교회 성도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김재성 목사님, 하늘교회 김재성 목사님 인데 이승만 또 외교전략연구원을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제2의 이승만, 제3의 이승만 대통령 같이 우리 청년들을 키우려고 그런 또 연구원을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 장군의 소리도 저희 쪽에서 방송을 촬영을 하기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공덕동 사무실이 지금 이 싱크탱크의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께서 와서 또 이게 축사도 해주시고 이래 하셨는데,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개원을 또 엄청나게 축하해 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지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크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형제자매들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70년 동안 아직 못 갔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울컥거려 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16일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은 제가 합니다. 2시간은 우리 이충근 박사님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국제정세와 통일한국의 미래, 이렇게 그걸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 앞으로 세계 2등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 코로나 이후에 국제정세가 막 바뀌면 요동칩니다. 중국이 완전 죽어버리고, 북한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한국이 통일될 건데, 어떻게 될 건지 이충근 박사님께서 한 2시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청소년들하고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청소년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틀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 발전 사항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6명이고요. 장소가 협소합니다. 30명 이상 되면 저희가 장소를 대형 장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서울 공덕역 5번 출구 네, 세부장소는 제가 문자로 통보해드리겠고요. 1인당 10만원이고 010-6832-0325로 입금하시고 입금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금요일은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거는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18일 토요일은 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선착순 16명입니다. 일단은 30명 이상 넘어가면은 저희가 장소는
크게 변경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10만원씩 받고 하는 게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집 사고 차 사고 하려는 게 아니고, 청년들 독후감 쓰기, 이승만 대통령 배 독후감 쓰기 해가지고 책 읽으면은 뭐 5천원짜리 선물 상품권 하나씩 주고, 그리고 뭐 기사 하나 어디 세미나 가서 국방 외교안보 세미나 가서 기사 써오면은 뭐 기사 하나당 5만원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들 글쓰기 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경비가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10만원씩 받고 강의를 합니다. 이런 많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재인 정권의 평양 점령 작전 계획이라고 제가 엊그제 방송을 드렸습니다. 통일 대통령 꿈꾸는 문재인 뭐 이런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약간 말이 되냐 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 전쟁이라는 게, 이 침략이라는 게 원래 지배계층이 코너에 몰리면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이 어떻게 코너에 몰렸는가를 봐야 된다. 지금 2020년 10월 달부터 주민등록 번호를 싹 다 바꾼대요. 지금 뭡니까? 지역 번호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찌 됩니까? 말은 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 번호, 지역 번호 폐지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앞전에 뭐 범죄자들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소지가 어딘지 어떻게 찾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서 성접대 받고 충성맹사하고 한 사람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 무너졌을 때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충성맹사한 문서들이 윤석열 검찰팀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CIA가 입수해가지고 뭐 윤석열 쪽에 준다든지 뭐 그럴 경우 윤석열이 그거 가지고 이제 수사 들어가면은 종북 주사파들 전부 다 여적죄 사형 당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뭐 CIA가 미국의 인권단체들, 북한 인권단체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UN 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타기 하려고 지금 이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긴급 자금 만든다고 돈이 없으니까는 뭡니까? 국방비도 뭐 F-35 스텔스기 사는 비용도 줄이고, 지금 돈을 국방비 빼가지고 지금 긴급 재난 자금에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이런 지금 급하지 않은 것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국민들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렇게 확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뭐 호적 등본부터 호적이라든지 뭐 등본 뗀다든지 뭐 범죄 뭐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뒤죽박죽 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이런 체계를 갖다가 한꺼번에 행정 체계를 바꾸겠다,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흑아들, 주민증 없는 애들 있죠, 호커 없는 애들 한국에 대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거 한 개씩 어디서 파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요, 못 찾는다는 거죠. 범죄. 그리고 뭐 강원도는 지금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중국 식민이 되는 거지. 마약, 장기 매매, 장기 적출, 뭐 범죄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국정원 내정자, 뭐 박지원, 서훈, 뭐 이인영, 뭐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런 사람들 이 북한 속이고 시간 끌어가지고 북한 붕괴시키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뭐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뚫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연말까지 뭐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러면서, 북한이 지금 7월달 8월달에 장마 와가지고 비 확 와가지고 홍수 나면요, 농사 그나마 농사 한번 마지막으로 뿌려놓은 거 그거 날라가면은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끌기 하면서 주민증 교체할 때까지 이게 뭐 시간 끄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육군 이사단을 해체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속 대응 사단으로 바뀐답니다. 이게 뭐냐면 수련 헬기를 400대를 양산해 가지고 육군이 장갑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헬기 타고 평양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독일산 공수장갑차 경전차를 현대로템이 뭐 기술 갖고 와서 대량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량 생산을 왜 하는가?
침묵후 헬기나 수송기에 싣고 평양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에 뭐 장갑차나 뭐 전차들은 뭐 저기 휴전선을 뚫고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그냥 휴전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00M들이 오래된 구식 헬기를 갖다가 최신형 무인 헬기로 이제 지금 개조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250대에서 300대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국군의 이 대전차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죠. 그리고 국산 한국의 F-16 전투기, F-15 전투기 뭐 이미 성능 개량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의 저기 그 FA-50도 이 전투기도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지구 최강의 아파치 헬기도 36대가 있는데 추가로 36대를 더 구매하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 K9 자주포, K1 전차 지금 다 성능 개량 사업한다 그러고, 3000톤급 잠수함 1번은 나왔고 2번 함이 지금 건조 중이고 3번 함은 뭐 설계 들어간다 그러고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한답니다. 그리고 미니 이지스함을 6척을 추가 건조하고, 뭐 4만 톤이 될지 뭐 7만 톤이 될지 뭐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뭐 이런 대형 항공모함인지 상륙함인지 뭐 이런 함정들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군이 6회공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상륙함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6회공 해병대 전력 증강 사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노후된 무기를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하나, 신형 무기 개발 하는 거 하나, 해외 도입하는 거 하나,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군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 추가 도입한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해상 초계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도 중량이 1톤짜리 그 미사일 뭐 2000km 이상 날아가는 걸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음속에 마 3, 4로 날아가는 게 사거리가 500km다. 그러면 서해안에 돌아다니는 중국 해군 함정은 전부 미사일 한 방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넘친다고 한국군이.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가 북한에 충성맹세하고 뭐 이런 노비 문서 있죠. 그 북한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 미국 눈치 때문에. 돈 줬다가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들어가고 그 은행 2개 무너지고 진짜 바로 예적자 사형 들어가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 돈 안 갖고 오면 야 네가 뭐 했는지 알고 있어, 뭐 계속 협박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넘치면은 북한을 밀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남한에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그래야 대통령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이란 것은 이 코너에 몰린 쪽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전쟁인데,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다. 군사력이 저렇게 지금 증강되고 있는데 나라를 해체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봤을 것 같으면 저 많은 무기들을 왜 사오고 증강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또 코너에 몰렸냐면은, 이 지금 법원에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국군포로 강제노역을 배상하라 해가지고 한 명당 2,100만 원씩 그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북한은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한국 국내법이 저촉받는 그냥 일반 그런 단체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김정은이 만나는데 이 새끼 테러 단체 범죄 집단 수괴 조폭의 수괴를 만나고 온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앙지법 그 판결에 따르면은. 그럼 뭐예요? 판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판사들이 봤을 때 문재인 끝났다는 거지. 예? 그래 안 보입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 띄워놓고 해가지고 법원을 다 장악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야 김정은이는 똘만이라고 북한도 한국 영토라고 뭐 이래 버리니까 졸지에 문재인이가 만나고 온 김정은은 테러단체 수괴가 되는 거예요. 지지율 계속 빠지고 있지.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고 지금 한 5천억 원대 피해가 나는데, 이 문재인하고 이 대표가 귓속말 할 정도로 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하고 만났고 이 뭐 좌파 인사들 다 만났고, 그리고 이
도주 옵티머스의 이혁진 대표가 도주 전에 문 대통령 순방 행사에 참여한 그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2018년 대통령과 같은 날 베트남행 대통령 일정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 호텔 사진도 있고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이게 지금 KBS도 나오고 연합뉴스도 나오고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에서 다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코너에 점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 중인 그 이스타 항공이라는 그 회사가 체불임금이 250억이래요. 아니 3천만 원짜리 이 자본금으로 시작된 회사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항공업체를 인수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미스테리한 일이고 아니 250억 그 인건비를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정 정의 정규직화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임금 체불했다 지금 전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는 거죠. 그런 노영민, 박병석, 이시종 지금 난리가 난 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4년간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났는데 서울에도 집이 한 채 있고 대전에도 한 채 있으니까 이게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대전에 집을 매각했는데 대전에서 육선을 했어요. 대전에 가가지고 고향 여러분 내 표 한 표 찍어 주십시오 해놓고 실제로 대전집 팔아버리고 서울 강남에 서울에 집을 가졌다. 그래서 충청도가 화난 거예요.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월 달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환으로라도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런 시일 내에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냥 권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벌써 한 것 같더라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얼버무렸어. 그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뭐라고 했냐. 노영민 실장이 이달 안에 다주택 처분하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서울에도 한 채 갖고 있고 청주에도 한 채 갖고 있고 하니까 청주 주택을 팔았는데 노영민 실장도 청주에서 3선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청주에 집을 팔았는데 충북지사예요. 충청도가 이제 찍어주겠어요. 다음에 대선 때 찍어주겠냐고. 다음 대선에서 지면은 민주당 애들 전부 다 여적죄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조기석 문재인 정부 땜질 정책 부동산 투기 꽃길 열어줘. 이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하는 거죠. 지금 정부 정책 믿고 집을 판 사람도 화가 났고 집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도 화가 났고 정부 정책 믿고 집을 안 산 사람도 화가 났고 20대 30대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전 국민적으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대깨문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 부동산 사이트들 있죠. 카페들 전부 다 문재인 민주당 욕하는 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세 80% 올린데 세금 21번 틀린 규제정책 22번째도 같은 길로 가고 있다. 전 국민이 화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대요. 야씨 30만 세대 소급 피해 계약 당시 기준을 적용하라. 야 저도 탈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 33살 청년의 꿈. 제 나이에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웠고 4천만 원 넘는 대학 학자금을 혼자 갚고 여기까지 왔다면 대출 규제 전엔 잔금 대출 70% 나온다고 해서 내 집 마련 희망을 가지고 계약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한다. 이 글이 유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617 소급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가 지난달 24일에 개설했는데 벌써 9,000명이 넘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화가 나니까는 민주당에서 176명 전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다 갖고 와, 전세 계약서 다 갖고 와 했는데 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뭡니까 이게? 와, 딱 임종석 4채, 김홍걸 3채, 양정숙 3채, 김주영 3채. 그리고 경실련이 민주당한테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앞전에 원내대표가 자료 준다고 공개한다고 했는데 자료 좀 주세요 하니까 모르겠다고. 그거는 앞전에 원내대표 때 일이고 지금은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경실련이 저기 기자회견도 열고 시위도 하고 뭐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집 한 채뿐인데 재산세가 229만 원이 올랐다. 나라든 세금 폭탄에 사람들이 이제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악소리 나는 거죠. 이제 그 전기요금 총선 끝나고 전기요금 올린다고 했어요. 전기요금 이제 각종 뭐 혜택 주는 거 다 폐지했는데 전기세 올라가면 7월달, 8월달 한번 에어컨 틀어보십시오. 40만 원, 50만 원 나오면 이제 진짜 악소리 나는 거예요. 막상 경제는 폭망해가 돈은 안 들어오는데 공시가격 급등에 재산세가 30% 상승했어. 종부세 보유까지 100% 상승한데, 그리고 4대 보험 뭐 이런 거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버틸 수 있냐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 나온다고, 이제 연말좀 가면은. 곽상도 아들 문준용이 구루 아파트 2.3억 시세 차익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준용 구루 아파트 실거주였으면 주민등록 밝혀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야, 보증금 반환 채무 없으니 실거주 맞아 하고 재반박을 하는데,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준용이 대변인입니까? 똥 닦아주는 따까리인가요? 휴지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구타 유발자. 부당상 대책을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대책이 없대요. 왜? 청와대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을 해야지, 낮추는 정책을 안 한다고 뭐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으니까 하는 척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실련 민주당 의원들 42명 다주택 판다더니 총선 후에는 모르겠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어차피 내 집은 못 사. 전부 다 이제 30대 40대가 다 어디로 간다? 주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이제 경제 무너지면은 저 다 한 방에 휴지 조각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자살하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꺼져라 기회죠. 이제 좌파 문학에도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 집 가진 사람들 다 등 돌렸고, 20대 30대 남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페미니즘 여성 우월 정책 하니까는 등 돌렸고, 20대 30대 여자도 이제 다 등 돌린다. 자, 문학계가 등을 돌렸다. 꺼져라 기회주자여. 신곡 안치환 현 정부 향해 조언했다. 눈 얻은 권력이 알랑대니 콩고물에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산 키웠다네.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싸구려 전지 작벅의 잔치푼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시네. 서글픈 관종이 아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우자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누구야, 안희정이 모친상 당해가지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니까, 야, 성범죄자한테 내 세금 들어가지고 왜 성범죄자한테 이런 걸 보내나. 더불어민주당이 꼴 성폭행당, 조폭, 조직폭력배 이런 이미지가 지금 덧칠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인권, 공정, 민주 등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에 뿔난 20, 30대 여성들이 김지은입니다. 이 책을 갖다가 또 왕창 사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리고 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시장의 의혹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걸리는 게 성추행, 성폭행. 박원순한테도 성추행 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 당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자, 여자 뭐 전부 다 등 돌린 거예요.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등 돌렸고, 또 등 돌릴 게 뭡니까? 고양이세, 동물 보유세,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한 1000만, 전국에 한 14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등 돌리겠죠. 숨진 최숙천 사건에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가해자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천 선수가 구타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자살했는데 가해자를 두둔을 했어요. 왜 애를 부산에 방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모경 의원이 최숙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안 좋은 게 있었냐, 뭐 왜 부산시 체육회까지 피해를 보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정읍 출신이었다.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수 체육계가
보수 언론의 심각한 유감이다. 아니, 체육에 보수 좌우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회가 아니고 이제 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죽은 그 선수 유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완전 상처를 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 그 여성단체들, 인권단체들 전부 침묵하고 있고 하니까 특히 20, 30대 여성들 분노가 이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보수 언론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 조현병인가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그 인천국제공항 사태 관련해가지고 김대관 의원이 또 청년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김두관 아들이 프리미어 리그 즐기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내 아들이 무슨 관계냐 뭐 이랬는데 전 재산이 1억인데 야 아들 유학비 어디서 났냐, 야 니 재산 한번 공개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전 검찰 간부가 김두관 자녀 유학비용 어디서 났냐, 공수처 1호 대상이다. 청년들이 다 화난 거예요. 문재인, 조국, 유재수, 윤미향, 김두관, 골 때리죠. 그리고 추미애 아들은 10일 휴가 받고 10일 휴가를 연장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이 상급부대 대위가 와가지고 그냥 쓱싹 하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탈영인데 일반인 같으면 20일씩 휴가 나올 수는 없는데 20일 휴가를 받았는데 또 안 들어와. 그럼 탈영이면 체포해가지고 영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이제 문제되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니까 내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뭐 또 그러고 있고, 자기한테 칼날이 들어오니까는 그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연 마포쉼터소장 그 오전 10시에 윤미향과 통화를 했고 11시에 휴대폰 놔두고 나갔는데, 놔두고 귀가를 했는데 밤 11시에 윤미향 보좌관이 신고를 했다. 밤 11시에 사체 발견됐고 윤미향 비슷한 시각에 인연 글 업로드했다가 몇 시간 뒤에 새벽에 삭제했다. 뭔가 이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아픈 상처 팔아가 장사했는데 그 후원금 어디 썼는가 보니까 윤미향 신우이 친북단체 결의 하나에 최소 15억 원 엉터리에게 다 할머니들 용해가 돈 빨아먹고 북한하고 연결고리 뭐 그런 거 하고 지금 그런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거기다 그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윤미향 논란에 문재인이가 입 열어가지고 위안부 운동 대의 국권이 지켜야 하니까 반일 운동으로 돈벌이하고 한일관계 파탄낸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미애도 1호고 김두관이도 1호고 지금 윤미향이도 1호고 지금 뭐 많아요. 그리고 지금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유사하다 해가 난리가 났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한테서 이제 유해를 발굴받아 보니까는 한국군 유해가 섞여 있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주니까 사흘 전부터 다른 비행기에 갖다 놓고 영상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유해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국군 유해가 소품이다. 이 페룬 청와대다. 페룬아들이다, 페룬아들. 지금 온 천지 좌우할 것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수 먹을 땐 요사 떨더니 북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이 새끼하고 욕하고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그 역사 교과서에다가 남북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뭐 그렇게 다 거짓말하고 문재인이가 다 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학교를 안 가. 그리고 그 가짜 그리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니까 교과서가 가짜가 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가짜 교과서, 거짓말 교과서를 전 세계에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북한에 말도 못하면서 대북단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수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볼트는 또 뭘 해서요?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조현병적 아이디어다. 이 뭐예요? 조현병적 아이디어가 뭡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정신병, 정신분열증적 아이디어다. 그런데 보니까는 뭐 책상을 넘어다니네. 이 정신분열증적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신분열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상 넘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조슈아 웡이라는 그 홍콩의 그 민주화 운동하는 청년이 한국 촛불 집회부 용기를 했다.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니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5.18 부정 모욕하는 망언 너무 부끄럽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이 도와달라,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대통령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5.18 단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왜 침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한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공작이었다는 게, 그거를 지금 청와대하고 5.18 민주화 단체들, 뭐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북한에다 북한 인권 운동해야지 왜 북한 인권에 침묵합니까? 홍콩 인권에 왜 침묵합니까?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청년들이 다 지금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가지고 2017년 1월달이죠. 사드 보복 조치 중단 뭐 요청 뭐 하고 뭐 그랬어요. 그 촛불 민심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홍콩에는 그 촛불 민심이 가면 안 되냐고. 중국 공산당 세계정당 고위급 대학 가서도 촛불 민심으로 뭐 역사를 바꿨다 했는데, 아니 그 촛불 갖다가 저기 북한 인권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홍콩 인권 위해서 쓰면 안 돼?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교류 협력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일, 청년들이 부정성을 밝히라고 이렇게 지금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20대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장은 선관위, 4.15 부정선거, 국민 주권 강탈. 예? 이게 보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청년들이 나오는 거라고.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또 보수단체에서 일부 또 저 후원금 빨아먹을 작전으로 사람들 모이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후원금 받으려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아니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이재명 지지자니까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절로 좀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이 그 보수 청년들이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 좌파들 대깨문들, 그런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왜 보수단체들이 그 가가지고 그 또 후원금 챙기려고 그래서 추태를 부리고 그래요. 아유 정말로. 정말 진짜. 그 저 보수 시민단체 이쪽도 돈을 노리고서 다 그 기회만 포착해가지고 남들이 해놓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전체적인 욕을 다 먹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애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우파 청년들 아닙니다. 그 좌파 청년들, 대깨문들, 이 이상한데 합리적으로 이상한데 그래가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 지금 청년들이, 좌파 청년들도 지금 이상하다고 깨어나고 있고, 뭐 전 국민이 다 열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에서 지금 여역적 사형이고, 그 북한 충성맹세 문서가 미국 통해 유엔 형사재판소에 넘어가면 국내 좌파 정치인들 모두 처벌당합니다. 반인륜적 범죄 조직 가담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차하면 북한을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코너에 몰려서, 그러니까 북한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 북한은 그래 하고 남쪽에 있는 그 남한에 있는 그 저기 우리 그 뭡니까 저기 그 남쪽에 있는 저 정치인들 암살하거나 납치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뭐 저는 뭐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지금 뭐 실종됐다고 하는데 무사히 복귀하셔야죠. 무사히 복귀하시기를 저는 뭐 기도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남한에 있는 그 요인들 암살 많이 할 겁니다. 돈 가지고 오라 했는데 돈 안 가지고 뭐 연맥인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뭐 보복을 할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저희가 방송을 해도 그 후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1877-0248로 월 1만원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기 그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구글이 광고를 붙이는데 저희는 99%가 노란 딱지입니다. 거의 다 노란 딱지. 자, 방송 의견 문자는 샵 7079-0325입니다. 한 통에 2,000원이고 전화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하면은 이제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이승만 저기 외교전략연구원 그 강의 신청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요 책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로 이제 또 이게 남겨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 문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끝나갑니다. 영적 기류가 6월달, 7월달에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기독교도 일어날 거예요. 왜? 교회 탄압한다고 하니까 다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